전라도의 대표적인 음식인 홍어는 그 특이하고 강한 냄새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확실한 호불호가 갈라지는 음식입니다. 일본 한 여행정보 사이트에서 실시한 냄새 강도 측정에서 홍어는 스루스트레빙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냄새가 강한 음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6232라는 놀라운 숫자로 이는 온종일 신고 다니는 남성의 구두 속 냄새의 수치인 187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실제로 홍어 한 조각의 냄새는 방 전체를 가득 채울 정도로 강력하며 이는 홍어의 냄새가 공중 화장실의 냄새로 방을 채울 수 있다는 표현으로도 설명되곤 합니다. 그리고 홍어는 때때로 혐오식품이나 지역 비하의 대상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편견과는 달리 영산포 홍어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산포 홍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톡 쏘는 맛이 저는 정말 좋아요. 역시 전라도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맛인 것 같네요. 홍어는 겨울이 제철인 음식이지만 홍어 애호가들은 여름철에도 이렇게 홍어를 즐깁니다. 미영 씨, 홍어란 이름이 어떻게 지어진 걸까요? 넓고 붉은색을 띤 고기라는 뜻으로 홍어란 이름이 지어지게 됐네요. 아, 그렇군요. 홍어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음식으로 즐겨왔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홍어가 토상 곡물 품목으로 기록되어 있어 그 시기부터 이미 홍어가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선비 이익은 홍어와 가오리의 생김새가 비슷하나 가오리에 비해 홍어의 품질이 떨어진다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조선시대의 의학자이자 신학자인 정약전이 흑산도로 유배되었을 때 전술한 자산후보에서는 지역에 따라 홍어의 기호가 다르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주 인근 마을 사람들은 삭힌 홍어를 즐겨 먹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홍어의 삭힌 방식이 그 당시에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홍어는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 특히 전라도 지역에서 사랑받아 왔습니다. 홍어가 흑산도에서 많이 잡히고 여기 영산포에서는 가공을 주로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해서 해수 온도가 많이 높아져가지고 흑산도 쪽에서 잡히는 양보다 인천 앞바다를 지나고 북쪽에 대청도 쪽에 잡히는 홍어 양이 훨씬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삭힌 홍어의 본고장은 이쪽 전라도라고 봐서. 여기 영산포에서 삭힌 홍어를 먹었던 재밌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외부들의 스타일과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그려 말해서 조선 초기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한반도의 섬과 해안 지역은 외구들의 약탈이 엄청 심했어요. 외구들의 강력한 약탈은 그 지역 주민들을 큰 고통으로 몰아넣거든요.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조선 정부에서는 세안 정책을 하게 됐습니다. 세안 정책이란 섬 주민들을 더 안전한 육지로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주하던 흑산도 주민들 중에 흑산도에서 많이 잡히던 홍어를 가지고 영산포 지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동하는 동안 홍어가 자연스럽게 삭히게 되었고 이렇게 삭힌 홍어를 먹다 보니 독특한 맛이 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홍어를 삭히는 방식으로 먹는 문화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 결과 오늘날의 홍어 요리가 탄생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홍어가 이제 삭혀져서 먹는 것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은 홍어라는 생선은 왜 썩혀지지 않고 삭혀지는 건가? 이유가요? 글쎄. 그러니까 말이야. 제가 알려드릴까요? 네. 물고기에는 경골어류하고 연골어류가 있는데 경골어류는 우리가 흔히 아는 딱딱한 뼈, 가시가 있는 생선들을 이야기하고 연골어류는 홍어나 상어처럼 연골뼈가 울렁뼈가 있는 것을 말하죠. 근데 홍어가 썩지 않고 삭는 이유는 연골어류에도 많이 나타나는데 연골어류들은 삭히면서 암모니아가 발생을 해서 썩지 않고 냄새는 많이 나지만 우리 홍어 삭힌 형태로 나타나서 우리가 홍어가 사가도 썩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홍어가 암모니아 때문에 썩지 않고 삭혀진다는 거죠. 숙성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삼합이 홍어와 돼지고기의 수성기 같은
홍어는 먹는 방법도 다양하지만 홍어 삼합으로 먹어야 제맛이라고 하는데 홍어 삼합에 관련된 재미난 얘기를 알고 계시나요? 홍어 삼합은 돼지고기, 묵은지, 그리고 홍어를 함께 먹는 조합으로 옛날 전라도에서는 잔치가 열릴 때마다 반드시 홍어를 제공해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준비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주인은 홍어 준비를 좀처럼 선호하지 않았지만 손님들이 홍어를 가장 좋아하는 까닭에 홍어를 준비했습니다. 손님은 그런 주인의 노고를 생각하여 홍어 한 가지만을 집어먹지 않았고 홍어를 집을 때 옆에 놓여있던 돼지고기와 김치도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먹다 보니 이 조합이 맛있어서 홍어 삼합이 탄생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즉, 이 얘기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처음부터 홍어 삼합으로 먹은 게 아니라 홍어만 먹기 미안해서 돼지고기와 김치도 함께 먹었는데 이 맛이 환상이라 홍어 삼합으로 먹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홍어에는 막걸리 한 잔이 딱이야. 홍탁이라는 말은 홍어를 막걸리와 함께 즐기는 음식 조합을 가리킵니다. 홍어의 강한 향은 막걸리의 부드럽고 쌉싸름한 맛과 잘 어울리며 막걸리는 홍어의 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홍어를 처음 먹어보는 사람들에게는 홍어와 막걸리를 함께 먹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홍어와 막걸리를 함께 먹는 방식은 전라도의 전통적인 음식의 한 부분이며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조합입니다. 홍어는 부위마다 맛도 다르다고 하는데 홍어 부위별 특징과 맛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는 간과 내장 전부를 말하고 애를 생으로 먹는 생선은 홍어, 가자미 등 몇 안 되는 고기입니다. 아가미는 홍어 부위 중 가장 맛있는 살이라고도 하고 가장 빠르게 상하기 때문에 산지 아니면 먹기 힘든 부위입니다. 볼살은 홍어 중에 가장 적은 부위로 한 마리에 딱 서너 점밖에 나오지 않고 부드럽게 씹히는 맛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날개는 살이 가장 많은 부위로 날개 부위는 씹는 식감이 오독오독하고 우리가 흔히 삭혀서 회로 먹는 부위입니다. 홍어 애호가들이 많이 찾는 코는 향이 가장 세고 톡 쏘는 맛이 강하기 때문에 먹기가 쉽지 않지만 코를 먹으면 홍어 한 마리를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반점만 드시면 홍어 한 마리 드신다 하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부위예요. 몸통은 홍어의 탕으로 많이 먹지만 몸통은 주로 삭혀서 회로 먹습니다. 꼬리는 주로 먹지 않고 버리는 지역이 많은데 가시가 있어 먹기 불편하다고 합니다. 잘게 다져낸 뒤 먹기도 합니다. 홍어 거시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그 거시기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게 뭐죠? 그래요? 와, 잘 모르시구나. 만만한 게 홍어 거시기라는 뜻이 있잖아요. 이것은 사람이 제대로 대접을 못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 말에 홍어 거시기처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홍어는 암컷이 크고 맛이 있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반면 수컷은 크기도 작고 맛도 별로라서 그닥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암컷에 비해 가격도 싸고 특히 수컷은 수컷 홍어는 거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신경을 안 써요. 꼬리 양쪽에 돌출된 가시가 있어서 이것은 요리를 하다가 손을 다칠 수도 있고 요리하기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뱃사람들은 상인들은 수컷 홍어를 별로 선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홍어 거시기는 중요한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잘려나가는 게 일상이었죠. 그래서 허망하게 떼어져 버리는 것을 홍어 생식기를 빗대어 만만한 게 홍어 거시기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듣고 볼게 홍어 거시기 해요.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도 홍어를 먹는다던데요? 아, 있어요. 홍어를 삭혀 먹는 나라가 아이슬란드가 있어요. 아이슬란드 전통 음식 중에 이 홍어를 삭혀서 먹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삭힌 홍어는 주로 한국에서 소비되며 특히 한반도의 남부 지역에서 많이 먹습니다. 그러나 한국 외에도 아이슬란드에서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 23일에 전통적으로 삭힌 홍어를 구워 먹는 식문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 끝에 있는 한국과 아이슬란드에서 각각 삭힌 홍어를 먹는 식문화가 발달한 것은 신기한 일입니다.
또한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는 수트롬밍이라는 발효 청어를 즐깁니다. 이 음식에도 마찬가지로 발효 과정을 거치며 강한 향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홍어와 매우 유사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홍어 자체를 먹는 나라는 한국과 아이슬란드가 있지만 홍어와 비슷한 발효 과정을 거친 음식을 즐기는 나라는 세계 여러 곳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특정 음식에 편견을 갖거나 특정 지역을 비하 용도로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껏 홍어와 영산포 홍어에 얽힌 이야기를 알아왔습니다. 홍어는 그 독특한 냄새와 맛으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서 강한 호불호를 불러일으키는 음식입니다. 그러나 한번 그 맛에 매료되면 자주 홍어를 찾는 애호가가 됩니다. 저는 사실은 홍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고 홍어를 먹기 시작했는데 그 톡 쏘는 맛이 굉장히 중독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도 홍어만 나오면은 그냥 많이 먹습니다. 옛날에는 홍어를 진짜 싫어했는데 지금은 진짜 홍어 매니아가 돼가지고 홍어 없이면은 진짜 못 살 정도로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옵니다. 홍어는 강한 향과 맛 또는 편견으로 일부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을, 다른 일부 사람들에게는 맛의 혁명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은 편견에 빠지셨나요? 맛의 혁명을 경험하셨나요? I've been on the road, I've been doing shows. Now we eating steak, remember sleeping on the floor. Stealing at the gas station when the time was cold. In the kitchen, hot still trying to flip it out the stove. Rocking fake J's, praying that nobody know. Watch them take my dog away, it was way too hard to stay composed. Fight to see the light of day, all this blood on my clothes. I was tired every day, green light.